자, 이번에는 줄리아 집합을 엑셀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줄리아 집합.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자, 줄리아 집합을 생각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했었지? 어떤 특정한 복소수 수열의 유계와 비유계를 판정할 수 있었어. 판정할 수 있어야지만 이 줄리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줄리아 집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특정한 복소다항식 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복소수 수열 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양한 계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엑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계속 반복해보자 라는 거. 이번 수업에 이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엑셀을 이용해서 줄리아 집합의 유계성을 한번 판단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복소수 수열은 생각하고 싶은 복소수 수열은 C값. 자, 이렇게 생긴 복소수 수열에 대한 줄리아 집합을 생각해 볼 건데 그때 C값은 특별히 0.39 빼기 0.59 i에 대한 복소수 수열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줄리아 집합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초기값에 대한 결론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초기값은 뭐냐면 0.3 빼기 0.24i. 두 번째 초기값은 뭐냐면 0.17 빼기 0.45i.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주어졌던 이 초기값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초기값은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이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따라오면서 이 엑셀의 칸을 한번 같이 한번 채워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어, 어, C값. 선생님 여기는 C값이라고 칠게. C값. 자,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Z값. Z값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대충 여기 있는 걸 한번 가운데 맞추면 되잖아요. 가운데 맞춤하고 자, Z값 할 때 여기는 0, 1 하고 얘를 블록 지정해서 여기 있는 흰색 십자가가 여기 가운데로 가면 이렇게 이 끝으로 가면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거든요. 얘를 이렇게 반복하면 결국엔 뭐냐면 엑셀이 여기 있는 0과 1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게 돼. 자, 어떻게 했지? 두 개를 블록 지정해서 흰 십자가가 검은 십자가로 만들어졌을 때 자, 10까지 만들었어, 일단.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Z0, 즉 초기값의 복소수값, 첫 번째 항의 복소수값, 두 번째 항의 복소수값, 점점점, 열 번째까지 복소수값을 표현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자. 자, 그때 첫 번째 초기값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첫 번째는 0.3 빼기 0.24i라 그랬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엑셀의 셀을 복소수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0.3 이렇게 치고 그 밑을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0.24 이렇게 쓸 거야. 얘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0, 0일 때의 초기값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C값, C값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0.39 빼기 0.59i니까 C값의 실수부는 마이너스 0.39 허수부는 뭐지? 마이너스 0.59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허수 단위만 안 붙었다라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각각의 실수부, 허수부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 자, 이 파트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여기 들어갈 여기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결국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항 Z1의 C3 셀 C3 셀 해당되는 거랑 C4셀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C3는 결국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복소수의 실수부,
어떤 C4는 어떤 특정 복소수의 허수부거든. 요렇게 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근데 Z1은 요렇게 만들어지는 복소수 수열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Z0 제곱 더하기 C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Z0는 뭐였냐면 Z0의 실수부 어떻게 됐을지 B3 더하기 B4 호수 단위 i의 제곱 더하기 자 C에 해당되는 거는 상수값인데 그 상수값의 실수부 허수부잖아. 그러면 A3 더하기 A4의 호수 단위 i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쭉 계산해내면 어떻게 될까? B3 제곱 빼기 B4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3 곱하기 B4의 호수 단위 i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i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얘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묶으면 B3 제곱 빼기 B4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A3 가져오면 얘가 실수부 더하기 2 곱하기 B3 곱하기 B4 더하기 A4 하면 얘가 허수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생각하는 A1의 실수부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A1의 허수부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는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수식을 넣을 때는 는을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C3에 해당되는 게 결국엔 뭐였어? 이 Z1 첫 번째 항의 실수부였거든. 실수부는 어떻게 되냐면 B3 제곱 B3 곱하기 B3 그러니까 B3 제곱 빼기 B4 곱하기 B4 자 B3 제곱 빼기 B4 제곱 더하기 A3지 A3 여기 있단 말이야. 다시 더하기 A3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었지만 엑셀 계산할 때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3는 항상 고정된단 말이야. 절대 참조해줘야 돼. 절대 참조는 F4 해주면 돼. 여기서 커서를 두고 F4 해주면 되죠. 왜 안 되지? 달러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되나? 달러 일단 수동으로 할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여기 첫 번째 항의 허수부는 모든 수식은 는하고 2 곱하기 B3 곱하기 B4 하고 더하기 A4 하고 얘도 절대 참조가 자꾸 안 되네. 자 선생님 일단 달러 이렇게 계산할게요. 엔터. 자 그럼 얘는 결국엔 첫 번째 항이 계산이거든.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한번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쭉 수식 복사를 하면 복사가 계산이 다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 2.1을 생각했었는데 정리 2.1은 뭐였지? 정리 2.1은 어떤 특정한 줄리아 집합을 만들 때 초기 값이 그 채워진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는 거였잖아. 자 정리 2.2에서 생각했던 거는 R 값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R 값은 그때 뭐였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 곱하기 C값, 절대값 C에 해당되는 거였거든? 자, 이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자, 이 값을 선생님이 엑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계산해 볼게.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 라지 R 값은 자, 여기다 수식을 한번 넣어 볼게. 수식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자, 1 더하기 루트는 스퀘어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하고 1 더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다음에 절대값이지 C의 절대값은 결국에는 실수부 허수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다시 스퀘어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을 하려면 제곱근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하고 괄호 닫고. 자, 그럼 얘를 다시 전체를 2로 나눠야지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서 다시 앞에 괄호 다시 열고 끝으로 가서 괄호 닫고 얘를 통으로 2로 나누면 내가 생각할 R값이야. 자, C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R값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R값과 어떻게 썼어? 정리 2.2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때 n번째의 절대값이 r보다 커지는 그 n값이 어떤 n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얘가 무한대로 정발산하기 때문에 zn 절대값 얘가 비유계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r값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일단 이건 지울게. 여기 있는 r값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는 지울게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절대값을 여기 있는 각각의 첫 번째 수열, 두 번째 수열, 세 번째 수열, 네 번째 수열 각각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절대값은 는 어떻게 됐지? 절대값은 스퀘어 제곱권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결국엔 제곱했다는 얘기야.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괄호 닫고 엔터. 자, 얘도 쭉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중요한 건 뭐야?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테두리 한번 쳐볼게. 여기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 각각의 첫 번째 수열, 두 번째 수열, 세 번째 수열, 네 번째 수열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절대값과 여기 있는 R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여기로 가져올게요, 선생님이. R값. 여기는 좀 지울까? 여기 있는 R값이랑 비교해보자. R값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1.47이야. 1.47. 1.47이랑 비교했을 때, 자, 얘는 1.47보다 작고 작은데, 일곱 번째 항은 여기 있는 R값보다 커지지. 커지는 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정리 2.2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 이후에는 계속 커지는 거야, 지금 절대값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 번이라도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어떤 n번째 항 이후로는 무조건 비유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려는 초기값 얘에 대해서 일곱 번째 항 이후로는 내가 구하려는 R값보다 절대값이 커지게 되므로 정리 2.2에 의해서 이 Z0 실수부 0.3 호수부 마이너스 0.24 I에 해당되는 얘는 채워진 줄리아 집합 분수 아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엑셀에서 차트를 그릴 수 있거든.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기서 주어진 엑셀 값에 대해서, 자, 선생님 그냥 이거 다 한 번에 지우자. 여기 있는 엑셀 값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그리면 이렇게 할 거야. 실수부와 허수부만 이렇게 쭉 가져와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다양한 탭 중에 수식 탭에 홈 탭에 삽입 탭에 추천 차트에, 자, 추천 차트의 모든 차트에 보면 분산형에 여기 곡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을 누르면, 자, 얘는 뭘 의미하냐면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었지? 우리는 뭘 만들었냐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실수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허수부였잖아.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과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 이 값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면이 복소 평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소 평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초기값,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값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복수 평면에 값들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가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구한 R 이 값에 의해서 일곱 번째 항 이하, 일곱 번째 항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의 절대값이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0 근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커지니까 일곱 번째 항 이후로는 얘가 비유계가 된다. 즉 내가 생각했던 Z0는 필드인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얘는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아닌데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예를 생각한다 그랬잖아. 여기 선생님이 초기값만 한번 바꿔볼게. 여기 계산 수식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초기값을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실수분은 0.17, 허수분은 마이너스 0.45 넣을 거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 C값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리 2.2에서 얘기한 R값은 그대로야. 변함이 없지. 근데 봐. 초기값이 변했을 때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절대값,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절대값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은 라지알 값은 1.47 정도인데 얘도 1.47보다 작고 계속 작죠. 물론 11번째 항부터 나오는 값들 중에 모두 R값보다 작아진다라고는 결론은 내릴 수는 없지만 어떤 패턴을 보면 R값보다 작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번째 항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차트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복소 평면을 생각했을 때 초기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가까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얘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유계인 경우를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이 C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F 복수함수 FZ 더하기 C 특별히 C가 마이너스 0.39 빼기 0.59 i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초기 값이 0.17 빼기 0.45 i면 얘로 만들어진 그 복소수 수열이 경계를 가지고 어떤 근방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고 머문다는 얘기야. 즉 유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Z0는 이 C값에 의한 필드인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서 줄리아 집합의 정의, 줄리아 집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리 2.2 막 생각했었는데 거기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손에 잡히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엑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초기값이 줄리아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절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꼭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